닮고 싶은 지도자 발굴 프로젝트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 총 4회 중 3회입니다. 훈미한 시대의 세상을 밝히는 지도자상을 탐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대도시 동경을 설계하고 창시해낸 지도자입니다. 오사카에서 에도까지 가는 동안 그는 가신들과 백성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미래를 여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장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에도로 가는 길. 1590년 여름. 도요코미 히데요시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대에게 관동을 주겠다. 에도로 가라. 겉으로는 영지이봉이지만 속내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최대한 멀리 보내버리겠다는 것. 비옥한 미카와 스루가 토토미의 땅을 빼앗고 갈대와 늪뿐인 관동의 허허벌판으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가신들은 분노했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말 위에 올라탄 쇼군은 침착하였습니다. 이것은 패배의 행군이 아니다. 이것은 희망의 행군이다. 그가 오사카에서 에도까지 길고 험난한 여정 위에서 보여준 20개의 장면, 그리고 그 장면들 속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3부 사람을 향한 믿음. 11번째 이야기 녹슨 칼과 후미. 에도에 가까워지면서 무사들 사이에 묘한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무사가 자신의 칼을 꺼내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칼날에 이미 붉은 녹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칼처럼 우리도 녹이 쓰는 건 아닌가? 이에야스는 그 녹슨 칼을 빤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칼은 녹슬어도 된다. 이제 그 손으로 호미를 들어라. 땅을 일구는 자가 칼을 든 자보다 강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무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평생 칼로만 가치를 증명해온 사람에게 칼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말은 해방의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파괴하는 손에서 창조하는 손으로 이에야스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건설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녹슨 칼 한 자루 위에 새긴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무엇을 부수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울고 있는 아이. 피난 행렬 뒤쪽 민간인들 사이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내 아이 하나가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며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진보딸이나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아버지는 무거운 짐에 눌려 등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행렬 앞쪽에서 말을 돌린 이에야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에서 내려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직접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놀라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그 부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에도는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도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아이를 잘 지켜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있다는 것, 그 확신 하나가 지친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리더의 약속은 먼 미래를 오늘의 힘으로 당겨오는 마법입니다. 13번째 이야기, 떠돌이 장사꾼과의 대화. 길 위에서 남루한 행상인 하나가 이에야스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행상인은 해진 옷에 때 묻은 보따리를 짊어진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길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이에야스가 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 위에서 그 남루한 행상인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신들이 경악했습니다. 천하의 다이묘가 떠돌이 장사꾼에게. 이에야스는 행상인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당신 같은 장사꾼이 나의 보물이다. 당신의 진보따리가 우리 도시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행상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행상인은 에도 최초의 상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야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무사의 칼이 아니라 상인의 보따리가 도시의 핏줄을 만든다는 것을. 14번째 이야기, 싸우는 두 병사. 행군이 길어지자 지친 병사들 사이에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두 병사가 별것 아닌 일로 멱살을 잡고 뒹굴었습니다. 한쪽은 상대가 물을 더 먹었다 하고 한쪽은 상대가 짐을 덜 들었다 했습니다.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도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야스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화를 내거나 벌을 주는 대신 차분하게 타일렀습니다.
우리의 적은 서로가 아니라 저 거친 늪지대다. 그 분노를 땅을 개간하는 데 써라. 두 병사는 부끄러운 듯 서로에게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늪지의 말뚝을 박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싸움의 에너지와 건설의 에너지는 같은 것입니다. 리더는 그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15번째 이야기, 노병의 눈물. 행렬 뒤쪽에 백발의 노병 하나가 느린 걸음으로 간신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늙어서 칼도 못 들고 걸음도 느리고 이 늙은 몸이 새 땅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소. 그가 옆 사람에게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이 이에야스의 귀에 닿았습니다. 이에야스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노병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노병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없이 칼을 쥐었을 그 두꺼운 손을. 당신의 경험은 늙지 않았다. 젊은이들에게 둑을 쌓는 법을 가르쳐라. 당신은 과거가 아니라 지혜다. 노병의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발걸음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리더는 사람의 가치를 재발견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닮고 싶은 지도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지막 편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